자, 제일고 봉일천고 둘 다 할 거예요. 둘 다. 네, 한 파트를 하면은 봉일천고나 제일고 거 먼저 시작해가지고 하나 하면은 그 뒤에 하는 학교 거는 좀 쉽겠죠. 빨리 지나가겠죠. 빨리 지나갈 수 있겠죠. 그래서 시간상으로 여유가 좀 있는 편입니다. 좀 천천히 해보도록 할게요. 삼각함수 그래프를 하기 위해서는 삼각함수 파트 기본 계산에 익숙해져야 되는데, 봉일천고도 이제 그래프 삼각함수를 들어가기 전에 중간고사 범위가 끝났지. 삼각함수 그냥 사인이 뭐고 코사인이 뭐고 새로 정의하기 전에 뭐 새로 정의하기 전에 x 이거부터 시작하는 거고, 봉일천고는 제일고는 계산을 조금 했죠. 봉일천고 계산을 좀 했는데 처음부터 할게요. 그래서 뭐부터 할 거냐, 봉일천고 거부터 할게요. 봉일천고 거 쉬운 문제부터 접근하면서 개념 다시 한번 쌓아 본다고 생각하세요. 동영상을 다 보고 오셨다고 가정하에 푼다고 했는데, 가정하에 다시 하는 거야. 또 설명해 줄 거야. 네. 합시다. 삼각함수는 기본적으로 원래 길이로 정의됐었죠. 이렇게 뭐 세타라고 합시다. 세타 x, y, 그리고 일부러 l이라고 할게요. 사인 x라고 하면은 이런 건 뭐 유튜브에도 많더라고. 이렇게 s의 필기체죠. 이렇게 l분의 y 하고, 뭐 코사인 x는 세타 코사인 세타는 c를 그려서 l분의 x. 이제 눈으로도 다들 하시죠. 하시는 분들은 탄젠트 x는 필기체 t를 그려서 x분의 y죠. 뭐야 이게 자꾸 처음부터 x분의 y죠. 근데 이걸 확장을 했죠. 우리는 둔각에 대해서 예각에 대해서 360도를 넘는 각도에 대해서, 그리고 음의 각도에 대해서 모두 다 확장 정의를 했고, 이렇게 했었죠. 처음에는 사실 이 확장 정의가 쉽지가 않았어. 어떤 동경 OP를 그리고 P의 좌표 x, y라고 잡은 다음에 원점으로부터 거리 L이라고 한 다음에, 사실 여기를 x라고 하면 안 됩니다. y라고 하면 안 돼요. 하지만 우리는 그냥 여기 x겠거니 y겠거니 했어요. x가 맞고 y가 맞지. 지금 이 상태에서는 맞지. 그래서 시초선, x축의 양의 방향 시초선을 중심으로 회전한 양을 뭐 세타라고 할 때, 각도 세타라고 할 때 사인 세타를, 이제 요 그림은 안 그려요. 요 그림은 안 그리고 L분의 Y. 안 그린다면서 왜 그렇게 똑같이 얘기합니까? 안 그려요. 일단은 안 그려요. 코사인 세타는 뭐야? L분의 X라고 하고요. 탄젠트 세타는 X분의 Y였죠. 근데 지금 개념에는 이런 식으로 1사분면의 각도에 대해서만 이렇게 얘기해놨기 때문에 그냥 길이로 받아들일 수 있어. 길이로 받아들일 수도 있어. 근데 이게 만약에 1사분면의 각도가 아니라 2, 3, 4, 4분면의 각도라면은 똑같이 동경 OP가 한 여기 있다고 칩시다. 여기 이렇게. 그럴 때도 사인 세타는 x분의 L분의 y야. 똑같이. 그러니까 길이분의 좌표인 거예요. 좌표로 지정됐어요. 앞에 프린트 2개 다 가지고 들어가세요. L분의 y. 뭐 코사인 세타도 회전량은 여기겠죠. 세타 회전한 양. 코사인 세타는 뭐 L분의 x. 탄젠트 세타는 좌표분의 좌표라는 거죠. 프린트 2개 앞에 2개 다 가지고 들어오세요. 안으로 2개 다. 잠깐만. 내가 주자.
아이 그걸 여기서 주면 되는데. 좌표로 지정이 된다고? 근데 처음에 저 삼각함수의 개념을 사용할 때 길이처럼 사용했죠, 사실 처음에. 여기서 해보자. 원점과 12,-5를 지나는 동영 OP를 생각하라고 했습니다. 12,-5죠. 벌써 생각나는 피타고라스의 수. OP를 나타내는 동경 OP가 나타내는 각을 세타. 얘일 수도 있고 음의 각도일 수도 있고 어쨌든 이 동경과 일치하는 각도입니다. 세타. 그럴 때 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했었냐면 이렇게 하죠. 무조건 동경이 나오면 X축에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아요. X축에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찾아. 그냥 동경이 어디 있든 간에 X축에 붙여버리면 동경이 어디 있든 X축에 붙여가지고 직각삼각형 만들어요. 만들어가지고 자 12,-5니까 여기 12 주시고 여기 길이 5 주시고요. 그 다음에 5, 12, 13인 거는 다들 이제 아시죠? 피타고라스 정리 쓰면 됩니다. 요 삼각형에서 요 원점에 붙어있는 각도 가지고 부호는 잠깐 생략을 한 다음에 사인을 잡아줍니다. 13분의 5가 되겠죠. 이제 마지막에 부호를 결정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부호를 어떻게 주냐면 이 기준으로 했었지. 산타크로스로 이렇게 했었죠. 다 양수고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고. 근데 여기는 코사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일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 주셨었죠. 그죠? 이게 왜 양수음수가 나뉘는 기준이 뭐냐면 좌표 콤마 좌표이기 때문에 그래요. 좌표 콤마 좌표이기 때문에. 뭐 그 이상한 말을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뭐 하다 보면 부호의 그 규칙이 저런 식으로 돼요. 탄젠트, 코사인 세타도 마찬가지로 코사인이 양수니까 플러스라 써주시고 이 삼각형에서 코사인을 잡아주시면 됩니다. 13분의 12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좀 느리다 싶은 분들은요, 조금만 참으세요. 속도 점점 늘릴 거야. 탄젠트 세타는 뭐 코사인만 양수니까 마이너스가 붙고요. 그리고 요 각도에 대해서 탄젠트 잡아주면 돼요. 12분의 5 잡아주면 되겠죠. 이렇게. 그렇죠? 정리를 하자면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X축에 붙은 직각삼각형을 잡고 원점에 모여있는 요 각도, 원점에 모여있는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주르륵 뽑은 다음에 부호를 잘 결정해 주시면 돼요. 부호를 잘 결정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했었죠. 근데 내가 좌표 콤마 좌표 막 길이분의 좌표라고 얘기했잖아. 요거 13은 그대로 쓰시고 사실 좌표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사인 세타는 처음부터 해봅시다. 사인 세타는 13분의 y좌표 쓰는 거예요. 마이너스 5. 이렇게. 똑같이 코사인 세타도 13분의 x좌표가 되겠죠. 13분의 12. 왜 양수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붙었죠. 탄젠트도 좌표분의 좌표를 하는데 탄젠트가 이제는 쉽지 사실. 좌표분의 좌표 해버리면. 그래서 12분의 마이너스 5가 돼서 되죠. 사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배워야 돼요. 원래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근데 좀 그렇게 헷갈리고 복잡하기 때문에 좀 편법으로 익히기도 합니다. 나중에 들어서는 좌표 콤마 좌표로 인식을 하시고 좀 발전 문제들에서는 이 좌표로 인식을 해주셔야 돼요. 특히나 하다 보면은 사인은 x좌표와 관련이 있다, 코사인은 y좌표와 관련이 있다 라고 인식이 생기면은 제일 퍼펙트하긴 한데 뭐 그거는 쉽지 않지. 그게 좀 쉽지 않은 형태예요. 기대하진 않습니다. 그 정도까지 인식이 생기신 분들은 이과 쪽으로 트여 있는 분들이에요. 146번 이런 식으로 풀면 돼요. 사인, 코사인, 탄젠트는. 근데 이제 147번 같은 경우는 각도로 주어졌죠. 여기다 옆에다 풀어볼게요. 각도를 3분의 4파이를 줬는데 3분의 4파이 같은 경우는 파이 더하기
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니까 다들 호두법 각도는 인식이 잡혀 있죠. 180도에다가 60도를 더하시면 돼. 그러니까 180도 동경 시초선을 기준으로 180도 돌고 60도만큼 더 돌면은 이런 동경을 가진 각도가 되겠죠. 여기에서 어떻게 한다? X축에 내린 X축에 붙어있는 직각삼각형을 생각하시고 내가 일부러 3분의 파이를 붙인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에 추가로 3분의 파이가 붙었기 때문이야. 이 직각삼각형의 원점에 붙은 각도에 대해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뽑아요. 물론 우리는 사인 3분의 파이를 구하는 건 아니고 사인 3분의 4파이를 구하고 있기 때문에 3분의 4파이 이렇게 쓴 다음에 오른쪽에 쓸 때는 부호를 잠깐 생략을 해주시고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 탄젠트 3분의 파이의 값을 써줘요. 사인은 뭐야? 2분의 루트 3인가? 그리고 2분의 1이고 그 다음 뭐죠? 뭐지? 루트 4. 근데 탄젠트만 양수기 때문에 사인은 음수, 코사인 음수, 탄젠트 양수 이렇게 써주면 된다는 거죠. 좌표가 나와 있으시면은 좌표 가지고 하시면 되겠고 각도가 나와 있으면은 이 각도로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물론 나중 가서는 이 방법 1도 안 쓰죠. 전혀 안 쓰죠. 나중 가서는 뭐 요것만 알면 돼. 삼각함수 그래프로도 하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그냥 그래프 통짜로 외워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요거 그리고 뭐 계산 규칙이 있었죠. 뒤에 가서 확인할 건데 사인에서 파이 제외하면 마이너스가 붙고 사인 3분의 파이는 2분의 루트 3이니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 뒤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사인, 코사인, 탄젠트 이런 식으로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은 1480번 이런 것도 다 할만하겠죠. 요건 냅둬 볼게요. 값의 부호를 말하시오 라고 하면은 몇 사분면인지 몇 사분면의 각도인지 잘 판단한 다음에 부호만 잘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같은 경우는 인식을 하실 때 사실 그래 5분의 11파이가 2파이에다가 5분의 파이를 더한 거야. 한 바퀴 돌고 5분의 파이 더한 거죠. 결국에 1사분면이 된다고. 그래서 쪼개서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도 7분의 7파이에다가 7분의 1파이를 더한 거잖아. 뺀 거잖아. 마이너스 7분의 1파이. 반대 방향으로 파이만큼 돈 다음에 그 다음 추가로 조금 더 돌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쪼개서 생각을 해주세요. 그래서 2사분면의 각도라고 볼 수 있고요. 뭐 설명이 좀 부족했나?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파이만큼 돈 다음에 조금 더 돌아라 라는 의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50도도 360도에 대해서 뭐 후퇴했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80도에 대해서 70도만큼 증가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회전하는 양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마이너스는 마이너스 360도 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죠. 네, 150번 부호에 대한 얘기. 원고 교과서로 2시간 채워야겠다. 뒤에 제1고 교과서는 빨리빨리 이제 다 아니까. 어려운 문제점 위주로 하겠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가 음수, 탄젠트 세타가 음수. 만족시키는 세타는 쟤들 몇 사분면의 각인지 말하시오. 아까 산타크로스 했잖아요. 자, 좀 특징을 잘 보시면요. 이런 거잖아. 그런 거잖아. 다 양수고 사인만 양수고 탄젠트만 양수고 코사인만 양수예요. 만 양수야. 만 양수야. 두 개가 양수인 사분면은 없어요. 세 개의 양수인 사분면이랑 하나만 양수인 사분면만 있다고요. 하나짜리들이고 요건 세 개짜리예요. 두 개짜리는 있을 수가 없어요. 양수인 게. 탄젠트가 양수고 그러면은 가능성은 두 가지가 있죠. 나머지 둘이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양수일 수도 있고 그리고 둘 다 음수일 수도 있고요. 근데 코사인 음수라고 했으니까 사인도 음수일 수가 있겠죠. 그럼 탄젠트만 양수인 사분면을 찾아주시면 된다는 겁니다. 3, 4분면이라고 말하시면 되겠고 제를 꼭 붙여주시고요. 답을 쓰실 땐. 네, 그런 거.
방금 말한 대로 151번 한 번 더 풀어보면은 다음을 만족시키는 각 세타는 몇 사분면의 가인지 보라고 해봅시다. 자, 사인과 코사인이 둘 다 음수예요. 자, 탄젠트가 양수인지 음수인지 좀 따져봐야 되겠지, 탄젠트가. 근데 셋 다 양수인 사분면이 있지만 셋 다 음수인 사분면은 있을 수가 없겠죠. 탄젠트는 그냥 빼박 양수입니다. 그래서 제 3, 4분면의 각도라고 보시면 되는 거야. 제 3, 4분면의 각도. 사실 아는 사람들은 알죠. 지금 보고 오신 분들은 아시죠?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라는 거. 그래서 음수분의 음수이기 때문에 탄젠트는 양수일 수밖에 없다라고 계산도 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2번 가자. 코사인 세타랑 탄젠트 세타. 잠깐만. 생각만 하세요. 뒤에 해줄게요. 코사인이랑 탄젠트를 곱해서 0보다 크다는 건 양수와 양수를 곱했다는 뜻이죠. 양수 곱했어요. 또는 음수와 음수를 곱한 걸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양수면은 나머지 사인도 양수일 수밖에 없죠. 요게 더 편하지, 보기가. 그리고 음수면은 나머지 사인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양수, 음수 사오면 2개짜리 양수 사오면은 없다고요. 그리고 음수, 3개짜리 음수 사오면은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결정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모두 다 양수인 사오면은 제1사분면일 수도 있고 사인만 양수인 사오면은 2사분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2번은 답이 2개입니다. 1사분면 내지 2사분면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또는 이라고 붙여서 개념 다시 한번 확고히 잡고 갑시다. 자, 그러면 152번에 우리 이걸 앞에 문제에서 했던 얘기들을 좀만 빨리 해볼게요. 세타가 제 3, 4분면의 각이라고 했습니다. 제 3, 4분면의 각. 근데 코사인을 마이너스 4분의 3으로 줬어요. 그래서 3, 4분면의 각이면은 탄젠트만 양수야. 그래서 코사인은 음수인가 봐. 사인은 음수인 상태예요. 그리고 코사인 음수인 상태야. 지금 마이너스 4분의 3이야. 탄젠트 양수인 상태일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마이너스 4분의 3을 사실은 이렇게 구하죠. 제 3, 4분의 각도니까 이런 직각삼각형을 생각을 하겠지. 이 동경에 대해서. 여기서 내가 코사인을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4분의 3이었다. 적어도 마이너스는 잠깐 떼고 생각하더라도 적어도 요 4분의 3은 요 각도에 대해서 4분의 3으로 나온 것 같아. 길이가 아니라 비율로 나왔겠지만 이렇게 나온 것 같아. 그래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좀 써가지고 16에서 9 빼시면은 7인가? 루트 7 이렇게 되겠죠. 여기서 이제 세로 구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처음부터 이래도 되지 않습니까? 뭐 4분면도 그리지 않고 그냥 부호 무시한 다음에 직각삼각형 요거에 대해서 코사인이 4, 3 이게 더 보기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루트 7 구해주시고 사인은 4분의 루트 7 써주시고요. 마이너스라니까 마이너스 써주시고 탄젠트는 3분의 루트 7 하시면 됩니다. 양수니까 그냥 안 써줘도 되겠죠. 이렇게 해줘도 되겠죠. 그래서 간단하게 직각삼각형만 그려도 풀 수 있다. 153번도 충분히 가능하겠죠. 54번도 그렇고요. 자, 얼른 지나갈게. 제1구분들은 여기 지금 시험 범위 아니긴 하지만 사인, 코사인 잘 들어봐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저게 나오면은 그냥 본능으로 가지고 계세요. 그냥 무조건 제곱 먼저 해. 제곱 먼저 하세요. 제곱 먼저 하는데 뭐 다 알고 있죠. 왼쪽 제곱 오른쪽 제곱에다가 2 곱하기 왼쪽 곱하기 오른쪽이라는 거. 왜 이걸 이용해서 제곱을 하냐면은 사인 제곱 세타 더하기 코사인 제곱 세타는 1이니까. 그렇지. 1이니까. 그래서 저거 제곱하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4분의 1이고 왼쪽 제곱 오른쪽은 제곱 이 사인 코사인이야. 그래서 이거를 1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1 처리해 줄 수 있어요. 뭐 이항을 하셔도 됩니다. 이항을 하셔도 돼요. 1이랑 뭘 더해야 4분의 1인가? 마이너스 4분의 3인다 라고 하셔도 되겠죠.
그래서 나중 가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을 제곱하면은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다. 외워주시는 것도 조금 수월할 수도 있겠죠. 아주 짧은 암기이긴 하지만 수월해집니다. 뭐 사인 빼기 코사인은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에 빼기 2 사인 코사인이기 때문에 1 빼기 2 사인 코사인이 될 수도 있겠죠. 그죠? 뭐 해보시면은 패턴이 눈에 띌 겁니다. 사인 코사인은 마이너스 8분의 3이에요. 그래서 나올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풀고요. 자, 하나만 기억하면 돼.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나왔다. 사인 빼기 코사인이 나왔다. 제곱하세요, 제곱. 156번도 냅다 제곱하고 시작하는데 156번에 2번을 보시면은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 적고만 갈게요. 세제곱 빼기 세제곱 공식은 뭐 변형 인수분해 공식 요거였어요. 요거 가지고 하는 거고 여기서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이 등장을 하겠네. 그죠? 예상하시면 되겠고 x 세제곱 더하기 y 세제곱도 충분히 등장할 수 있겠죠. x 더하기 y에 x의 제곱 빼기 xy 더하기 y제곱. 하지만 아시는 분들은 이 문제에서는 요걸 쓰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건 눈치챌 수 있을 겁니다. 같이 세트로 외워줘야 되는 인수분해 공식들이에요. 변형 공식과 이렇게. 네, 이런 거고요. 157 잘못 구한 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아마 부호를 잘못했을 것 같은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답이 2개란다. 다시 한번 풀어보렴. What? 답이 2개예요? 그건 뭐 해보시고 생각해보자 라고 하는 거 참 귀찮은 문제죠. 바르게 풀어보자. 까닭을 설명해보세요. 생각해보세요. 아주 힘들어요, 수학에서. 제일 하기 싫은 거죠. 자, 스스로 확인하기는 이제 좀 풀어보시면 되겠고 몇 번으로 가볼까? 값을 구하라. 163번 하나만 좀 해보자. x에 대한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사인 코사인이라고 했습니다. 자, 뭐 이거 인수분해 됩니다. 베껴 적을까 좀? 되나?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사인과 코사인. 쏘리. 인수분해 안 되네요. 만족하는 x가 사인과 코사인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로 사인 더하기 코사인 두근의 합이고요. 사인 코사인 두근의 곱이 근각에서의 관계로 마이너스 4분의 마이너스 4a. 그래서 a가 등장하겠지. 그리고 사인 코사인은 근각에서의 관계로 요거 다 상수예요. 다 상수야. 그걸 누가 몰라? 라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요. 있어요.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그럴 수도 있어. 요게 다 상수야. 그래서 4분의 a제곱 마이너스 2야. 그래서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a가 나왔습니다. 뭐 하고 싶다고요? 제곱하고 싶다고요. 제곱하시면 사인 코사인에다가 연결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인 더하기 코사인의 전체 제곱은 a제곱인데 아까 살짝 외웠죠. 1 더하기 2 사인 코사인이라고요. 그래서 사인 코사인을 만들어 줍니다. 빼가지고 1 좌변으로 가서 2로 나눠주세요. 나 말 빨라진 것 같아 지금. 그지? 나 말 빨라지고 있지? 괜찮니? 사인 코사인 연결하면은 a 값을 충분히 구해줄 수 있습니다. 네, a 값 구해주고요. a 값 구해주고 a가 들어가면은 사인과 코사인도 각자 구해줄 수 있어요. 네, 이 정도. 이건 계속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4 곱해주시고 2 곱해주시고 a가 0이에요. 4의 제곱이랑 2의 제곱을 같으면 a는 0이겠지 뭐. 진짜? 너무 잘못한 거 아니지? 설마 이 쉬운 문제에서. 네, 뭐. 맞네. 제대로 했네. 자, a가 0이면은 사인 더하기 코사인은 0이겠죠. 우리 삼각함수 표 다 기억을 하시죠? 그리진 않을게. 사인 더하기 코사인이 0이라는 건 사인이랑 마이너스 코사인이랑 같다는 거고요.
부호에 신경 쓰지 말고 그냥 부호만 반대다. 숫자는 같아요. 숫자가 같다는 거 생각하면 바로 떠오르는 게 45도 2분의 루트 2. 기억이 나시죠? 2분의 루트 2, 45도. 그러니까 우리 뭐 사인 세타가 2분의 루트 2다. 코사인 세타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다 라고 예측을 할 수 있죠. 이제 요것만 있어요? 기도가. 여기서 사인이랑 코사인이랑 부호가 반대야. 값이 같고. 요것만 있나요? 마이너스가 절로 붙은 것도 있잖아. 0, 그렇죠? 마이너스가 절로 붙은 것도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어찌 됐든 간에 탄젠트를 구하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코사인분의 사인을 구하시면 돼요. 코사인분의 사인.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분의 2분의 루트 2 하든 2분의 루트 2분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 하든 어쨌든 답은 마이너스 1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것도 0 대입해보면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곱한 값이 나옵니다. 163번이에요. 삼각함수 그래프입니다. 자, 그래프는 진짜 보고 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보고 와야 속도가 나는 파트이기 때문에 진짜 보고 오라고 했어요. 삼각함수의 주기와 치역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 라고 했습니다. 기본 사인 그래프는 다들 알고 계시죠? 기본 사인 그래프들은 다 보고 왔다는 가정하에 하겠습니다. 근데 저 E 사인 X가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이걸로 갑시다. A 사인 BX 더하기 C에다가 더하기 T. 여기서 해석을 하자고. E 사인 X는 B가 1인 경우고 요게 2인 경우고요. C가 없는 경우고 그리고 D가 또 없는 경우죠. 여기에서 A의 역할이 뭐냐면은 최대값과 최소값에 영향을 줍니다. A와 더불어서 D, 얘랑 T. 이 삼각함수의 최대값은 절대값 A에다가 플러스 D, 최소는 절대값 A에 마이너스 붙여서 D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 E 사인 X의 최대 최소는 2와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이렇게 나올 거야. 그래서 그래프를 그릴 때 기본 사인 그래프를 최대가 2가 나오고 최소가 마이너스 2가 나오도록 위아래로 불려주시면 될 겁니다. 이거부터 안 그리죠. 이러면 된다. 이 정도? 뒤에도 있는 거예요. 없는 게 아니야. 최대 2, 최소 마이너스 2 이렇게. 물론 요거는 다 알아야 되겠죠. 요게 한 주기고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겠죠. 마지막에 대서야 말을 하는 건데 기본 사인 그래프는 이렇게 되잖아. 이런 식으로 되잖아. 그러니까 이 y는 사인 x에 이게 사인 x가 함수값이잖아. 사인 x의 함수값이 나오는 족족 곱하기 2를 하라는 거예요. 함수값이 곱하기 2가 된다는 소리야. 그래서 위로 내가 이렇게 사실상 이렇게 그어주시면은 이렇게 2배가 되는 거예요. 길이가 같아. 길이가 항상 같아. 그리고 아래로도 음의 함수값에다가 곱하기 2 하시면 음의 함수값으로 2배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2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걸 볼 때 아 함수값이 나오는 족족 2배를 했구나 라고 생각해서 그려주시면은 보자마자 상상이 또 되기도 할 겁니다. 머릿속에 딱 띄울 거예요. 근데 2번 갈게요. 요게 1번 얘기였고요. 2번 얘기는 기본 사인 x에다가 요 안쪽이 2배 빨라졌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2배 빨라졌다. 원래는 여기 b를 보면 되는 거잖아. 쉽게 생각하려면 b를 보시면은 주기와 관련이 있습니다. 주기는 이해하기가 또 그렇게 또 마냥 쉬운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일단은 주기의 공식을 외워준 다음에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x의 개수 주기는요, x의 개수 b는요 이렇게 절대값으로 들어가고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를 지정
기억해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기가 나오는데 저 주기가 의미하는 바가 뭐다? 자, 절대값 2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써주시면은 주기는 파이야. 내가 아까 지나가듯이 말했는데 이 사인 함수의 주기가 2파이라고 한번 지나가듯이 말했어요. 근데 이 2파이라는 주기가 파이로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한 번 흐르는데 걸리는 그 x 좌표량이 파이라는 소리죠. 그래서 쓰고 한 다음에 원점 쓰고 파이 붙이시면 돼요. 그러면 비례 관계상으로 뭐 2분의 파이 되고 4분의 파이 되고 나중 가서 좀 좋은 스킬을 하나 가르쳐 줄 건데 이렇게 잘라서 4분의 파이 찾아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4분의 3파이 이런 식으로 그려주면 되겠네. 마이너스 1. 사실 함수의 주기와 치역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이것도 주기는 2파이 그냥 그대로 나와 있고요. x의 개수가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기가 그대로 유지가 되겠고 그리고 치역은 뭐 2와 마이너스 2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y가 마이너스 2 이렇게요. 이것도 치역을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라고 적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계속 그려볼 거예요. 뒤에 가면서. 오늘 메인이 삼각함수 그래프 파트이기 때문에 계속 그리니까 이건 기본으로 시작하고요. 165번 말고요. 165번 다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내 생각에는. 여기 165번 우리 계속 익숙해져야 되니까 주기와 치역을 구하고 그 그래프를 그리시오라고 했습니다. 기본 사인 그래프를 항상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거 기준으로 그립니다. 중학생 때 중학교 2학년 때 직선의 방정식 이전에 1차 함수를 먼저 배웠거든. 근데 1차 함수를 배울 때 가장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게 y는 x야. y는 x 기준으로 그래프를 그리면 굉장히 편하거든. 기울기 감각이 그때부터 생겨요. y는 x는 이렇게 45도로 올라가는데 기울기 2짜리는 좀만 더 기울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1차 함수를 좀 쉽게 배울 수 있었는데 그래서 모든 함수들은 기본형이 좀 중요합니다. 사인의 기본형에서 마이너스가 붙었다는 건 함수값을 다 부호를 반전시켰다는 소리야. 또는 x축 대칭했다는 소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규칙상에서. 그지? 다 똑같은 말들을 하고 있잖아. 그래서 원래 기존 사인 그래프를 뒤집어 버리면 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쯤 돼서 사인 그래프 그릴 때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보통 막 그릴 때 막 반원을 그려 이렇게 반원을 그려서 그리는데 이러면은 여러분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문제를 푸는데 좀 힘든 상황이 있어. 비율 관계가 안 맞아요. 이거 은근 중요해? 은근 중요하다? 무시하셔도 되는데 은근 중요해. 가져가면 좋은 파트야. 여기 요런 데를 기울기를 1-1로 맞춰주고 접선의 기울기를 1-1로 맞춰주고 풀면은 이 사인 그래프의 비율이 아주 예쁘게 나와요. 예쁘게 나와야 돼요. 예쁘게 나와야 뒤에 이제 가르쳐줄 스킬이 듣기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1로 그리시고 예뻐질 거야. 이렇게 0이고 파이고 2파이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1이겠죠? -1이겠지. 자, 이것도 보자. 사인 3x 그래프를 함수값을 2배를 하라는 소리입니다. 사인 3x. 주기를 먼저 구해주시는 게 좋아요. 주기는 x의 개수 3분의 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요. 사인 그래프가, 사인 3x 그래프는 한 번 흐를 때, 한 번 이렇게 여기서 여기까지 흐를 때, 여기가 3분의 2파이 길이만큼 흐른다는 소리야. 3분의 2파이 길이만큼. 그래서 내가 그릴 건데, 요거를 반영해서 그릴게요. 요 정도로? 사실 원래 더 가팔라야 되는데, 최대값이 2가 되는 거예요. 최소값이 -2가 되는 거야. 한 번 흐르는 게 3분의 2파이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요. 요거 기준으로 이제 복붙해서 들어가면 되겠죠. 여기가 3분의 파이입니다. 여기는 뭐예요? 6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6분의 파이 더하시면은 뭐죠? 2파인가? 2분의 파인가? 이렇게 되겠죠. 2분의 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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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맞지? 이런 식으로 그리게 되겠습니다. 치역. 주기는 여기 구해놨고, 요거는 주기를 구할 필요가 없겠죠. x의 개수가 변화가 없습니다. 아무리 뒤집혀더라도 주기에는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치역은 똑같이 함수값의 집합이니까 치역은 이런 식으로 구하죠. 항상 y축에 밀착시켜버리면은 닿는 부분이 다 치역이에요. y축에. 그래서 y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죠. 그리고 여기도 치역은 y축에 밀착시켜보면은 마이너스 2 이렇게 됩니다. 치역. 자, 좀만 참아주세요. 좀만 참아주세요. 자, 요거 떼보자. 자, 이거 글이라고? 이거 글이라는 거 잘 등장 안 하는데 교과서에 있으니 뭐. 자, 그러면은 좀 더 빠르게 해보자. 상상력이 꼭 펴야 돼요. 비주얼라이징을 하셔야 돼요. 원래 사인 그래프를 뒤집은 다음에 플러스 2를 하라라는 소리잖아. 그러니까 함수값이 나오는 족족 뒤집은 다음에 함수값에다가 2를 더하라는 소리예요. y축 방향으로 이만큼 평행 이동하라는 소리야. 그래서 원래 사인 그래프를 뒤집어가지고 위로 2번 올리라는 소리입니다. 근데 원래 뒤집었을 때 여기가 마이너스 1이었고 1이었잖아. 두 칸 올라가면은 이런 식이 되겠죠. 꼬챙이가 2번 같이 올라갈 거예요. 꼬챙이 잡고 2번 올리시면 돼요. 2에서 흐르게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이 돼. 그래서 작게 그렸는데 어디야? 여기가 2파이가 돼요. 여기가 파이가 되겠고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나 왜 여기 1이라 했죠? 3인데. 주기와 치역을 구하래요. 자, 치역은 이렇게 합시다. 너 여기다 이렇게 마이너스 1과 3 하긴 했어. 마이너스 1과 3. 근데 아까 내가 다 썼었잖아. 뭐 a 사인 bx 더하기 c 더하기 d 다 썼잖아요. 거기에서 말했던 공식에 의하면은 최대값은 사인의 이제 개수 마이너스 1 있죠? 그거 절대값 해가지고 가져와서 뒤에 붙은 상수를 더해주시면 돼요. 최소값도 그거 절대값에서 가져온 걸 마이너스 붙이고 상수 더해주시면 된다는 거. 계산하면 3이랑 마이너스 1이 이렇게 나옵니다. 두 개. 그림을 기본 그래프를 뒤집어서 위로 올린 걸로도 이렇게 충분히 구할 수 있긴 한데 계산상으로는 이렇게 구해요. 그래서 치역을 구할 때는 치역은 이렇게 나오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작거나 같다. 주기는 뭐 변함이 없습니다. 주기는 한번 흐르는데 걸리는 x좌표의 변화량이 변함이 없겠죠. 그냥 뒤집혔을 뿐이지. 이것도 가보자. 자, 요거. 응? 마이너스 1이 어떻게 나왔냐고? 그러게. 고마워요. 나 요거 계속 보고 있었나봐. 자, 요거 가봅시다. 요거는 이렇게 접근하자고. sin x를 2배 해가지고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 sin x 그래프 2배 한 거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요 정도로. 그리고 요거를 평행 이동하기 전에 여기는 다 이제 꿰고 있으셔야 돼요. 2파이, 여기 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요게 4분의 파이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 삼각 방정식과 삼각 부등식을 풀 때 여기 있는 좌표들의 감각이 굉장히 중요하거든. 앞으로 내가 요거를 한 칸이라고 부르겠다고 동영상에 말해놨나? 기억이 안 나네. 한 칸이라고 부르겠다고 했어요. 한 칸. 4분의 파이는요, 반칸이야, 반칸. 그래가지고 요 녀석을 x축 방향으로 4분의 파이만큼 평행 이동했다는 건, 자, 요 빨간색 보시는 게 아닙니다. 뒤로 가셔야죠, 뒤로. 뒤로 가셔서
여기에 한 칸이 있을 거야. 한 칸의 절반에 해당하는 양을 오른쪽으로 끌고 오는 거예요. 끌고 오시면은 좀 지저분한 그래프가 등장할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저분합니다. 원래 Y축이 여기 있었잖아. 그럼 Y축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쯤 절반쯤에 이렇게 와요. 이렇게 4분의 파이가 요만큼 끌고 왔겠죠. 4분의 파이. 그리고 파이 더하시면 4분의 5파이. 파이 더하시면 4분의 9파이. 마플에는 이런 문제가 거의 없죠. 그림을 그려서 주지, 마플에는. 그래서 최대는 2, 최소는 마이너스 2. 여기가 조금 이렇게 될 겁니다. 주기는 변한 게 없어요. x의 개수가 아무래도 안 변했잖아. 주기는 무조건 적어. x의 개수의 영향을 받으시고요. 그리고 치역도 x축 방향으로 평행 이동한 거는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 요것만 보시면 돼요. 치역은 마이너스 2에서 2까지. 주기도 안 변했어요. 주기는 그냥 2파이라고. 아까 2파이면 안 적었는데 여긴 적을게.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프 이렇게 그리면 돼요. 자, 코사인도 또 나왔습니다. 코사인은 한 문제씩만 할게요. 탄젠트는 뒤에 따로 또 나올 건데. 뭘로 할까? 168번에 2번만 할게요. 아유, 이거 왜 가져왔음? 이걸로 하자. 코사인은 이렇게 시작하죠.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이런 함수고, 요게 파이입니다.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 여기가 2파이. 요거 기준으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요 녀석을 두 배를 불려놨어. 근데 얘를 불린 게 아니라 코사인 3분의 파이를 불린 거예요. 이 녀석의 주기 먼저 찾아줘야 되겠습니다. x의 개수 3분의 파이인데 절대값 3분의 파이, 3분의 1분의 코사인의 원래 주기 2파이 들어가 주시면은 주기가 6파이가 돼요. 그러면은 y는 일단은 코사인 3분의 파이 먼저 그려봅시다. 2가 안 붙었어요. 한 주기가 흐르는데 한 주기가 이렇게 흐르는데 여기가 뭐야? 6파이가 되는 거지. 잘라 3파이, 잘라 2분의 3파이. 뭐 이런 식으로 가게 되겠죠. 이건 뭐 알아서 하세요. 여기가 1이야,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곱하기 2를 합시다. 함수값에다가 나오는 족족 곱하기를 하면 위아래로 뻥 뿌려겠죠. 두 배로 뿌려요. 그래서 이 정도로 할까? 원래는 더 흘러야 되는데 이렇게 더 흘러야 돼요. 2 마이너스 2. 그래서 어쨌든 6파이. 그래서 나머지 숫자들 써주시면 되겠죠. 치역도 마이너스 2에서 2까지입니다 라고 집합을 구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알 거야. 이제 느낌이 올 거야. y는 a 사인이든 코사인이든 코사인으로 할까요? bx 더하기 c 더하기 t. 이 녀석은 a와 t는 a로 갈까요? a는 폭의 결정을 줍니다. 위아래 폭이에요. 위아래 폭. 그리고 b는 길이의 결정을 줘요. 내가 계속 일정하게 그냥 이런 식으로 그리긴 하는데 요 6파이 그리고 아까는 뭐 2파이 이거는 늘어난 거죠. 사실 길이에 영향을 줘요. b는. 그리고 이건 높낮이. 항상 그랬지. 어떤 함수를 배우든 간에 d는 뒤에 붙은 상수는 높낮이에 영향을 줬고요. 그리고 c가 영향력이 제일 지저분하게 줬어요. 제일 더럽게 줬어. 얘가 x축 평행이동 영향을 줬었죠. 그래서 사인과 코사인은 각자의 개수를 이런 식으로 인식하게 될 겁니다. 네, 탄젠트 가야지. 탄젠트. 탄젠트는 제일 중요한 게 탄젠트하고 좀 쉴게요. 제일 중요한 게 점근선이에요. 자, 점근선 먼저 그려봐요. 기본 탄젠트의 점근선을 일단 외우고 계셔야 돼요. 일단 외워버려.
외울 때 의미로 외웁시다. 2분의 파이를 잡고요. 거기에서 탄젠트의 원래 주기 파이죠. 파이의 정수배만큼 뛰어다니세요. 뛰어다녀요. 점근선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x는 2분의 파이가 하나 잡힌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파이만큼 뛰어다니셔야 돼요. 파이만큼 뛰어다녀요. 여기서 파이 뛰어 2분의 3. 파이 뛰면은 대칭돼서 마이너스 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마이너스 2분의 3파이 이렇게 뛰어다니겠지. 점근선 그려준 다음에 점근선 사이사이에 중점에 대해서 대칭으로 이렇게 그려주시는 거죠. 잘못 그렸다. 탄젠트는 항상 지웠다 그리더라구나. 그러니까 여기 이런 식으로 지나가 사실 탄젠트는. 아까 뭔가 연관이 됐으면 좋겠는 게 사인에서 내가 접선의 기울기 1-1로 그리라고 했잖아. 탄젠트도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다 1이야. 예쁘게 나와요. 비율관계도 예쁘게 나오고 이렇게 나옵니다. 이 녀석이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탄젠트에서는. 주기도 결정을 해주고요. 주기도 결정해주고 그래프도 이렇게 결정을 해주죠. 근데 여기에서 y는 탄젠트 딴 거 상관없어. a 탄젠트 bx 더하기 c 더하기 d. 점근선이 어떻게 변하냐면은 얘만 가지고 와요. x 대신에 얘가 들어갔지 x 대신에 걔가 들어가면 돼요.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면 됩니다. 요게 점근선이야 라고 하면 황당하실 건데 요거를 정리한 게 점근선이야. x에 대해서 x는 하고 정리한 게 그게 점근선이야. 뭐 말만 할 건데요. 말만 할 건데 그래서 요 x의 계수 b가 양변에 b로 나누면서 여기 주기에 영향을 줍니다. b로 나누면 그런 식으로. 근데 저 점근선은 함정이 조금 몇 개가 있는데 교과서에서 나왔으면 좋겠네. 그래서 탄젠트 하나만 더 풀어보고 쉴게요. 요 3번 171번에 3번 요거 풀어보고 쉴게요. 아이고야 씨. 자, 그리는 거 한번 보세요. 일단은 주기부터 구하라네. x의 개수, 흰색. x의 개수 2 가져왔어요. 주기는 절대값 x의 개수 2분의 탄젠트의 원래 주기는 파이였습니다. 파이 2분의 파이. 그리고 점근선 구하라네요. 점근선 구하기 위해선 이렇게 합니다. 잘 봐. 원래 기본 탄젠트의 점근선을 가져와요. x는 하고 2분의 파이 더하기 n파이로 가져와요. 파이씩 뛰어다녀라. 그리고 이 자리에는 x는이었잖아. 내가 말로는 x는이었는데 x 자리에 요 녀석이 들어가 있어요. 탄젠트 x 자리에. 그래서 그놈이 들어오세요. 요렇게 양변에 2로 나눠주시면은 계산이 되겠죠? 4분의 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이라고 보는 게 인식이 편할 거긴 한데 이렇게 써줄게요. 더해주시면은 4분의 3파이 더하기 2분의 파이 n. 요렇게 점근선이야. 점근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라고 했습니다. 끔찍한 녀석, 끔찍한 짓을 시키네. 자, 점근선부터 그려주자고요. 점근선. 얘는 4분의 3파이를 기준으로 2파이씩 뛰어다녀라 라는 소리입니다. 2파이의 정수배만큼 뛰어다녀라. 4분의 3파이에 2파이를 더하고 빼고 하여라. 그게 점근선이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애매한데 4분의 3파이 먼저 그래요. x는 4분의 3파이. 그러면은 약간 파이에 가까운 녀석이겠죠. 한 여기쯤 이렇게 해가지고 한 여기쯤 파이가 있을 건데 어쨌든 4분의 2파이를 더하시면은 4분의 2파이 더하시면 뭐 여기쯤 있을까? 4분의 2파이니까 2분의 파이면 4분의 5파이. 그리고 2분의 파이 더하시면은 빼시면은 4분의 1파이. 어메 여기네. 4분의 1파이. 비율이 이상해.
이 정도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여기쯤 이렇게 뛰어다니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숫자 적어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탄젠트 그냥 그려주시면 돼요. 조금 길게 그려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길게 요렇게 참 그리라니까 그리는 거지. 이 짓은 많이 안 하게 될 건데. 그래서 각각의 숫자들은 좀 써주셔야 될 겁니다. 이 정도로 하죠. 진짜 문제, 진짜 다뤄야 될 문제들은 뒤쪽에 있으니까 뭐 탄젠트에 대해서 기억을 했다라는 식으로 5분까지 쉴게요.